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다. 버려지는 자연으로 새 생명의 양분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해충 가득한 농장? 파리를 죽이는 건 쉽죠. 파리는 약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친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희소성의 고소득 보장. 지금은 전국에 저희까지 세 농가 정도만 재배를 하고 있어요. 방송 일 했던 사람들이 하면은 딱 맞습니다. 방송계 출신에게 딱인 작물? 집중 조명. 정자울 수 없는 억대 작물의 정체. 그 궁금증을 해소하러 역전의 부자농부가 직접 찾아갑니다. 과연 전국의 새농가만 재배하는 부자 작물은 무엇일까요?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는데요. 귀엽죠? 이게 바로 양송이 버섯입니다. 양송이 버섯, 채소 과일이 함유한 무기질과 육류의 단백질까지 고루 갖춘 영양 덩어리죠. 저는 양송이 버섯 재배로 연매출 3억 5천만 원을 올리고 있는 이광선입니다. 양송이 버섯 재배 10년 차, 연매출 3억 5천만 원의 이광선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3,600제곱미터. 오직 양송이 버섯 하나에 올인하고 있는 부자농부. 이 뻐글뻐글 귀여운 양송이 버섯을 어떻게 키워 부자가 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쌓인 양송이 농장. 눈을 즐길 사이도 없이 일찍부터 일과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부부. 농장 안에 소복히 쌓인 양송이 버섯 때문입니다. 같은 하얀 송이라도 돈 되는 양송이가 더 귀하고 예쁜 법.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됩니다. 저희 와이프 귀엽게 생겼잖아요. 제 와이프 닮아가지고 이 버섯들 다 귀여워요. 나처럼? 양송이 버섯 농장의 유일한 동료 아내. 버섯 예뻐하듯 부자농부가 많이 예뻐해 주시나 봐요. 좋아요. 잘해주고 고생한다고 많이 또 챙겨주는 편이기도 하고 잘해줘요. 마음으로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아내와 고생해 키운 양송이 버섯. 수확할 때가 제일 행복한데요. 하루 종일 힘든 줄 모르고 일한답니다. 발이 돼가지고 한 5일 정도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채취를 해야 돼요. 요게 이제 발이 돼가지고 이제 하루나 정도 되고, 요게 뭐 한 이틀, 그다음에 요게 한 3일, 요게 한 5일. 발효 5일 차면 수확하는 양송이 버섯. 어떤 상태가 좋은 양송이 버섯인가요? 버섯이 지름이 4cm 정도 되고 계열이 안 되고 좀 단단하고 요럴 때 채취를 해가지고 하야 상품성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런 때 버섯을 요만할 때 채취를 하는 거죠. 갓 주변과 자루를 연결한 피막이 터지지 않은 상태가 최저. 버섯이 이쪽 거는 계열이 되고 이건 단단하고 계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계열이 되면은 이제 맛과 이제 향이 좀 떨어져요. 요거보다. 그리고 보기에도 요거보다 요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고 계열이 안 돼야 맛과 향을 꼭 잡아둔다는 거군요. 계열하기 전 서둘러 수확하는 부자농부. 수확해 뿌리를 자르고 뒤집어 털고 그게 뭐길래 자르고 또 뒤집어 터네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게 버섯에 무슨 이제 이물질, 흙 같은 거 이렇게 털어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버섯 대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 솔이 여자들 화장할 때 쓰는 솔이거든요. 그러게요. 살살살 볼을 터치해주는 화장붓이군요. 그 붓으로 양송이 버섯을 살살살 화장을 해주는 건가요? 양송이 버섯은 흙에서 자라기 때문에 요 흙이 많이 묻어요. 그때 이제 흙을 조금씩 이렇게 털어주는 거죠. 툭툭 자르고 뒤집어 털고 덕분에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붓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답니다. 버섯파리 먹은 게 많이 나오네. 작은 거보다 큰 거에서 버섯파리 먹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작았을 때는 표가 별로 안 나는데 버섯이 커가면서 표가 많이 나서 그래. 뽀얗고 예쁜데 큰 거 땄을 때 이거 벌레 먹으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걔들도 아는 거지 버섯이 어떤 게 좋은지.
그러고 보니 흰 양송이 버섯에 날벌레가 어허 하나둘이 아니네요. 이게 바로 버섯파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이 녀석들이 다 된 버섯을 망친다고요? 이 파리들이 양송이 버섯에 무슨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버섯파리 먹은 거예요. 이게 버섯파리. 이 버섯파리 애벌레가 이 버섯을 여기를 액을 빨아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파지예요. 농약을 치면은 이런 게 안 나와요, 하나도. 근데 이제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농약을 치지 못하는 사정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버섯파리 피해를 입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저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버섯파리를 천적을 이용해서 퇴치를 하고 있어요. 버섯파리 천적이요? 버섯파리가 버섯 농사 망치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천적 가지러 가요. 천적을 가지러 간다고요? 아니 이 염동설 안에 어디 곤충 채집이라도 하러 가나 했는데. 부자농부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건물.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부여에 있는 버섯산업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버섯 재배 환경이나 이런 걸 계속 연구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버섯 농사 짓는 뭐 지도를 해주고 뭐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 뭐 보급해주고 하는 데입니다. 버섯 산업을 연구하는 곳에 천적 증식실? 이곳에 버섯파리 천적이 있나 보군요. 이게 언제 증식한 거예요? 날짜가 있습니다. 아, 날짜별로 네. 이게 아, 이제 이번에 분갈 천적이고요. 이건 지난주, 이건 지지난주. 아, 이건 한참 있다 가져가야 네. 되네요. 버섯 농가의 골칫거리인 버섯파리를 방지하기 위해 천적을 증식해 농가에 무료로 공급해주는 부여권. 이거 제가 가져갈 거죠? 예, 예. 네. 그 기특한 녀석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거요. 이게 이제 버섯파리 잡아먹는 천적이에요. 아니 어디 숨어 있나? 제 눈엔 안 보이는데요. 개체수가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네, 현미경으로 봐야. 현미경 봐야 갖다가 한 일주일 뒀다 써도 돼요? 잘 보관하시면 가능할 거요. 몇 도에 보관해야 돼요? 20도? 20도. 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인다는 버섯파리 천적의 개체. 아, 저기 돌아다니네. 어디? 저 진짜 저기 돌아다니네요. 그 기특한 녀석의 정체는 뿌리리응에 0.5mm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버섯파리 등 해충을 방지하는 데 널리 이용된답니다. 버섯 농사 골칫거리 버섯파리 퇴치할 생각에 가뿐해진 부자농부. 뿌리리응에 데리고 출동합니다. 눈 내리는 겨울 추위 피해 365일 실내 온도 17도를 유지하는 버섯 하우스로 숨어든 버섯파리. 이제 천적을 뿌려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버섯파리를 천적이 어떻게 퇴치하죠? 천적을 여기 뿌려놓으면 버섯파리 애벌레를 잡아먹어서 버섯파리가 많이 줄어들죠. 버섯파리의 애벌레를 잡아먹어 개체의 번식 자체를 막는 방식이군요. 버섯파리 없애면은 거의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연구소에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급해 준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 방제로 부가가치를 높여라. 버섯파리 천적 방제 덕분에 해충 방제 약품을 쓰지 않고도 안전한 먹거리 재배가 가능해진 부자농부. 친환경 인증도 받았답니다. 버섯 채취하다가 이렇게 목이 마르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버섯을 그냥 이렇게 채취해서 바로 먹어요. 맛있어. 피디님 좀 드셔보세요, 이거. 얼마나 맛있나. 생으로 먹는 양송이 버섯은 처음. 과연 어떤 맛일까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식감이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약간 쫄깃한 느낌도 있고. 그 버섯은 여기 뿌리가 이게 짧은 거 말고 기른 거. 이 뿌리째 먹으면은 훨씬 맛있어요, 이게. 버섯 자루도 날것으로 먹네요. 피디님도 하면 이거 대 이렇게 기른 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양송이 먹으면서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 드셔보세요. 그게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과연 양송이 이 윗부분보다 네. 대에서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단맛도 훨씬 있고요, 네. 진짜. 네. 여기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그때 아내분이 가져온 액체 대뜸 양송이 버섯에 뿌려주는데요. 이게 뭔데요? 이거 들기름이에요. 이것을 버섯에 찍어 먹으면 버섯 특유의 향도 좋지만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생양송이 버섯의 들기름, 이 조합은 어떤 맛일까요? 맛있죠? 네. 네. 이게 버섯 맛도 나면서 네. 이 들기름 향이 확 네. 나는 게 네. 진짜 좋네요. 맞아요. 네. 아하, 지금껏 진짜 양송이 맛을 몰랐네요. 맛과 향에 취해 먹으며 따다 보니 금세 이만큼 떴습니다. 이번에 몇 개나 딸 것 같아? 총? 400개? 400개? 380개, 400개? 400개? 그 이번에는 그냥 제대로 나왔네. 때 맞춰 제대로 잘 자라준 양송이 버섯. 출하하러 가는 길. 어우, 눈 온다. 빨리 가자. 행여 눈이라도 맞을까 발길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수확 직후 예냉 과정을 거치는 양송이 버섯. 수확 후 유통 중에도 상온에서 종균이 활성화될 수 있기에 저온에서 8시간 이상 저장해 억제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냉 과정이 끝난 후 본격적인 포장 작업을 시작하는 부자농부. 한 번 더 양송이 버섯을 손질하며 용기에 담아 주는데요. 이때도 일체형 칼과 붓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솔로 안 털고 손으로 문대잖아. 자국이 더 나는 것 같아. 흠집이 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흰색 양송이 버섯. 버섯을 잡을 때도 잡는 위치, 힘 조절이 필요하답니다. 일단은 버섯을 잡을 때 이 흰버섯에는 손자국이 쉽게 나기 때문에요. 머리를 잡지 말고 사이드를 잡아야 되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흙이나 버섯 초파리 같은 게 묻어 있어서 이거를 좀 강하게 문지르면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색상이 이게 지저분하게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게 색상이 흰색이는 하얀 버섯이 이게 갈색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솔도 진짜 아기 다루듯이 살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작업이에요. 애지중지 아기 다루듯 소포장한 친환경 양송이 버섯. 주요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팔로는 저희가 요 친환경만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이 있거든요. 그곳에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직거래를 하고 있고 서울 가락 공판장에 일부를 보내고 있고요. 깐깐한 검증 과정을 거쳐 친환경 재배 인증 작물만 판매하는 식품 유통업체에 납품. 꾸준히 거래량이 늘고 있는 서울 도매시장 공판장 납품. 온라인 직거래 판매까지. 이야, 그러니까 총 연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양송이 재배를 해가지고요. 연 3억 5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친환경 식품 유통업체 납품 2억 2천만 원. 도매시장 공판장 납품 1억 원. 온라인 직거래 판매 3천만 원까지 연매출 총 3억 5천만 원. 그날 오후 양송이 버섯 출하를 마친 부자농부. 한가해진 틈을 타 어디가 급히 나섭니다. 여긴 버섯 농장 옆 하우스인데요. 밥 주러 왔어. 이리 와. 이리 와. 고맙지 마, 이리 와. 염소를 키우시나 봐요. 부자농부의 말귀를 알아듣는 듯 쪼르르 따라가는데요. 염소는 언제부터 키우셨나요? 조그만 새끼 때 어미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유 먹여서 키우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쫓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쫓아다녀요. 얘네들이 재밌어요. 염소 말고도 챙길 식구가 또 있답니다. 아하, 닭이네요, 닭. 비켜. 야이. 야. 취미생활로 닭하고 염소하고 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힐링되고 좋죠.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양송이 농사만 지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예. 국작 아주 재미나게 사시는군요. 가축들끼리 다 챙겨준 후 아이고 배고프다. 요 버섯 좀 가깝으니까 맛있는 것 좀 해줘. 뒤늦은 점심 메뉴는 양송이 버섯이 들어간 음식. 데치고 무치고 볶고 다채로운 요리로 변신 중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가끔씩은 해먹는 것 같아요. 초무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자주 해먹는 것 중에 하나고 저는 또 부침개를 좋아하니까 부침개도 많이 해먹는 편에 속해요. 좋은 식재료로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아 오늘은 뭐를 찾아왔나? 와 고기네. 내 이번에 버섯 많이 땄다고 고기 주는 거. 버섯 양 많이 나오면 이제 가서 고기 주셨나? 많이 먹어. 다음에 버섯 풀을 좀 더 좋게 할 테니까 그때는 소고기네. 버섯 재배량이 많아져서 그 덕에 고기 반찬이라 즐거운 부부. 이거 닭고기예요. 닭고기. 자기는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를 먹어야 돼. 또 먹어봐.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는 나이 즈음 귀농을 선택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대화도 아주 많아졌답니다. 도시에서라면 엄두 못 낼 시간이었답니다. 양송이 버섯 농사가 익숙해지면서 5년 전 재배사 옆에 집을 지은 부부. 제대로 농사 짓겠다는 의지였답니다. 양송 농사는 붙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관찰해야 되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지은 거예요. 농장 옆에다가. 넘어지면 코다할 거리가 딱 이런 거리를 두고 한 말이겠네요. 방송 일 했던 사람들이 양송 일을 하면은 딱 맞습니다. 네? 방송일과 양송이 버섯이 무슨 관계죠? 방송하는 사람들이 뭐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 방송 카메라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방송 카메라라면 아하, 카메라 감독님이셨구나. 국내외 안 가는 곳 없이 세상 소식 카메라 렌즈에 담느라 청춘을 다 바쳤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영상일 관련된 조그만 프로덕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될 때는 잘 되고 뭐 안 될 때는 안 되고, 그때 와이프도 이제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수입이 들쑥날쑥하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가서 살자. 그래서 여기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뭐 할 게 있나 이렇게 시장 조사 해보니까 양송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송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양송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 길로 낡은 하우스를 임대해 양송이 버섯 재배를 시작한 부자농부. 하지만 경험도 없는 재배 방식에 상품성 떨어지는 버섯만 생산됐고, 그마저도 온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낡은 하우스 시설 때문에 모두 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안 온다는 와이프를 끌고 내려와서 막 억지로 막 설득하고 해가지고 끌고 내려와서 하는데 농사는 계속 버리죠. 와이프는 또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맨날 뭐 응급실 실려가지.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진짜. 농사를 짓기로 마음 먹고 도전을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열심히 했죠. 양송이 버섯 우수 재배 농가를 수소문해 어렵게 친환경 재배법을 습득하고 양송이 버섯에 적합한 시설을 직접 지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부자농부. 그 결과 고품질 양송이 버섯을 생산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관행으로 할 때 매출 이상을 친환경을 해가지고 뛰어넘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일단은 이제 면이 쓴 거죠. 와이프가 매일 뭐 힘들고 막 병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힘들었던 거를 조금씩 잊어가면서 하고, 나도 이제 좀 성공을 하니까 또 기술센터에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오면은 전부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주위에 양송이 농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송이 버섯 재배 성공에 부자농부 부부의 경제도 마음도 편안해졌답니다. 다음 날 서둘러 외출을 나서는 부자농부. 어디 갔어요?
다른 데로 일하러 가요. 다른 일이라면 투잡 뛰세요. 양송이 버섯 농장만으로 일이 많던데요. 이미 억대 연매출 올리고 있는데 하하 몸 생각도 좀 하셔야죠. 말릴 새도 없이 부자 농부가 도착한 곳은 사람 키만한 집더미들이 가득한데요. 집더미를 유심히 살펴보는가 싶더니 냄새까지 맡는 부자 농부 뭐 하시는 거예요? 발효가 잘 된 건 냄새가 약간 구수해요. 근데 발효가 안 된 거는 약간 쾌쾌한 냄새 나는데 지금은 냄새가 아주 구수한 게 이 발효가 잘 된 좋은 배지입니다. 이거. 아하 양송이 버섯 배지 작업을 하러 온 거였군요. 부자 농부의 배지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나요? 이제 밀집하고 볏짚하고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은 양송이가 자라는데 영양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계분으로 이제 섞어가서 채워져가지고 야외에서 발효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볏짚과 밀집 1대1에 계분을 섞어 한 달간 야외에서 자연 발효를 거치고 나면 충분히 발효돼 산소와 습도, 양분을 품은 배지는 양송이 버섯의 토양이 된답니다. 그런데 볏짚과 밀집을 섞는 이유 뭘까요? 밀집만 쓰면은 습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볏짚만 쓰면은 또 이게 산소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반반 섞으면은 산소도 잘 통하고 그다음에 습도 잘 물고 있고 그래서 양송이 재배하면서 해보니까 반반 성능이 가장 좋더라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볏짚과 밀집을 섞어 산소 포화도와 습도를 최적화하라. 배지 발효를 확인하고 돌아온 농장. 배지만큼 양송이 버섯 재배에 중요한 걸 보여준다며 묵직한 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화분 분갈이용 난석 같기도 하고. 에? 이거 뭐예요? 이게 버섯 종균이에요. 아하, 이게 버섯 종균이군요. 그렇다면 이 종균도 직접 배양시킨 건가요? 종균 회사에서 이 밀시에다가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어요. 종균은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그 배양하는 공장에서 배양을 해야 돼요. 개인들이 이런 건 절대 할 수는 없어요. 배양된 종균은 잘 발효된 배지에 뿌려주는데요. 종균 작업에도 요령이 있답니다. 배지하고 종균하고 골고루 섞이게 그리고 이게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이게 이렇게 뿌려주는 게 요령이에요. 저는 이제 기계로 접종을 해요. 기계로 이제 접종을 하는데 기계로 접종하고 나서 우에 이제 수작업으로 종균을 이렇게 뿌려줘요. 정돈된 배지에 기계식으로 1차 종균 접종으로 끝낼 수 있지만 수작업으로 꼼꼼히 2차 종균을 고루 뿌려준다는 부자농부. 그렇게 좋은 배지와 좋은 종균이 만나면 이제부터 자연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군요. 4일 전에 접종한 종균인데 이렇게 눈이 떴잖아요. 솜털처럼 싹 일어났잖아요. 이러면서 여기 이제 균사가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 되면 한 10cm 이렇게 뻗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 종균이 최대 3m까지 뻗어가요. 요거는 접종에는 이제 8일째인데 균사가 배지에 이렇게 이제 먹기 시작해가지고 허연해지잖아요. 이렇게 배지가 이제 아까는 까만 갈색이었었는데 지금 배지가 이제 허연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게 균사가 쫙 뻗어가지고. 배지 양분을 먹고 쑥쑥 뻗어나가는 종균. 이 종균이 양송이 버섯으로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른 게 45일. 그다음에 좀 늦으면 이제 50일. 그 사이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우, 눈으로 보고도 놀라운 버섯의 세계입니다. 종균 작업을 마친 오후. 그렇죠, 일하고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 하하하, 이만한 게 없죠. 자, 커피 드리겠습니다. 부자농부는 커피를, 아내는 감귤을 까줍니다. 자, 내 사랑이야. 받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꿀맛이네, 꿀맛. 내가 주면 다 꿀맛이야. 나한테 잘해야 돼. 잘하잖아. 모든 거 다 줬잖아. 뭐를 더 줘?
알콩달콩한 부부. 그러나 귀농 결심을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린 적도 있었답니다. 저 엄청 반대했어요. 제가요 귀농한다 했을 때 몇 달을 울었어요. 이사 오기 전날까지 제가 혼자 가라고 얼마나 울고 했는지 몰라요. 너무 오기 싫었어요. 도시 여자야? 도시 여자기보다는 그냥 서울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좀 나이 들면 그냥 문화생활 좀 즐기면서 그냥 살고 싶었었어요. 나고 자라 직장에 결혼까지 서울을 벗어나 본 적 없었던 아내. 귀농 후 1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했었답니다. 진짜 1년 반 딱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이게 적응이 되어가는 기간이 딱 1년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1년 반 지나면서 적응되고 일도 적응되면서 주위 분들하고 사람도 사귀고 하면서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힘들게 잘 참고 견뎌준 아내.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고생 시켰으니까 내가 미안한 거죠. 근데 지금도 매일 고생하는데 몇 년만 더 고생해야죠. 그렇지? 노후를 노후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요즘 100세 시대니까 30년을 위해서 70까지만 일해. 100세까지 팔팔하게 행복을 계획한 부자농부 부부입니다. 이광선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친환경 식품 유통업체 납품 2억 2천만 원. 도매시장 공판장 납품 1억 원. 온라인 직거래 판매 3천만 원까지 연매출 총 3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 방지로 부가가치를 높여라. 두 번째, 볏짚과 밀짚을 섞어 산소 파우더와 습도를 최적화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24시간을 양송이 버섯 바라기 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광선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양송이만 키웠는데 이렇게 역전의 부자농부 상패도 주시고 하여튼 영광입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친환경 농산물 양송이를 키워서 소비자분들한테 훌륭한 먹거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힘들어도 친환경 먹거리를 고집하는 이광선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